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변동성이 좀 나오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옐런 의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연설을 했었죠.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한 영향을 좀 받아서인지 오늘 변동성이 좀 나름대로 커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꽉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전략은 그렇게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전고점을 넘어서고서 밀려 내려왔다가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해주고 나서 아랫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0억 가까이 그리고 130억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수급이 약간 꼬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용이 증가가 된다라는 거, 5조 1천억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해 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 전화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네요.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네요. 135만 2천 원에 6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135만 2천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아마도 요날 매수,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요날 매수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그죠? 요날. 그리고 난 이후에 개파락을 하고 나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선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쐐기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비중이 60%인데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까라는 그 의견을 좀 물어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120만원 언저리까지는 한 번쯤은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대가 과거 2013년도에 지지를 했던 그 자리대가 요 자리대고요. 120만원 부근이고요. 그리고 이 120만원 자리대가 지지를 받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크게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거의 150만원 언저리에서 120만원, 120에서 150이 언저리로 지금 박스권적으로 좀 보일 것 같은데, 60%세요. 135만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약 한 10% 가까이 좀 손실권역이세요. 비중이 60%시란 말이에요. 저라면은요, 이거 추가 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좀 상당 부분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40%에 해당하는 그 현금 비중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 내수 섹터가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3분기 때 실적도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 했거든요. 물론 증권사 쪽에서도 삼성 이 3분기의 실적 이렇게 썩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반기의 실적도 불투명하다라는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코멘트가.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는, 한 번쯤, 지금 한 번은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라는 것보다 그냥 가지고 계시되, 그냥 가지고 있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나머지 현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으로 한번 내수 쪽 섹터로 투자를 한번 해보는 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SM을 매수하셨네요. 39,400원에 13% 중기적으로 좀 봐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중기적으로 좀 말씀을 해달라라고 한 분은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뭐 일봉을 크게 볼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29,000원 언저리대 바닥을 다져놓고 난 이후에 크게 상승을 했었죠. 상승 추세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요 자리에서 요 폭만큼 밀려 내려오겠죠. 언더슈팅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이중 바닥을 찍고서 움직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어느 정도 자리는 좀 만들어져 있지 않나.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 240주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한 번은 저항 자리대로 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9,400원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4만원 넘어가는 자리대, 4만원에서 41,000원 자리대는 한 차례 저항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제 이중 바닥을 찍고 움직이죠. 일단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13%의 비중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보유를 해보실 수 있다라면 지금 주봉상 보는 것처럼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46,000원에 47,000원 정도 때까지 자리는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 한 번쯤은 눌려주는 그런 자리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 한 41,000원 언저리까지 오게 되면 여기에서 절반 정도를 챙겨 놓고 난 이후에 다시 3만원대 후반권역, 3만원대 중후반권역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그 비중을 다시 좀 채워놓고서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거든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남선 알루미늄을 매수하셨어요. 1,3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남선 알루미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5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1,300원이네요. 1,300원. 근데 금일 1,205원까지 밀렸습니다.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 비중이시란 말이에요. 남선 알루미늄이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는 그런 주가였었습니다. 일단은 뭐 적자는 아니는 그런 모습들이고 장 1분기 때는 조금 줄어들었고 2분기 때는 그래도 매출이 조금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그렇게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는데 당기 순이익이 조금 크게 나왔네요. 그죠? 크게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좀 괜찮은데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마도 조정 지금 자리대에서는 이제 한 1,150원? 요 자리대에서는 아마도 이제 하반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1,300원 윗자리대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한 1,350원 요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요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자리대가 아마도 약 한 1,450원, 1,500원 요 자리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350원, 1,450원 이렇게 좀 100원 단위대로 끊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150원 자리대가 종가상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1,000원 언저리까지 좀 되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1,150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점으로 잡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롯데케미칼을 네. 얼마에 매수하셨는데요? 18,500원에 매수를 하고 그때 손절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와버렸습니다. 85,000원이요? 18,500원이요. 185,000원 아니에요? 롯데케미칼? 예, 18,500원이요.
네, 18만 500원에 매수하셨죠. 그죠? 네. 근데 손절을 못했어요. 좀 집안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 손절을 못했습니다. 15%시라고요. 예. 15%좀 넘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화학주들은 좀 되기가 힘듭니다라는 거 방송에서 좀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예. 그죠? 근데 갖고 계셨던 것 자체가 일단 무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죠? 그럼 어머님 잘 아시네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잘라내야죠. 어렵네. 네? 정말 어렵네요. 잘라내야 되는데. 그죠? 손절이 어려운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네네. 손절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그래요. 손실이니까.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다라면 그냥 매도하시라 그러면 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손실권역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잘라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롯데케미칼은 그나마 화학 섹터 중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이게 16만 얼추 밀려 내려왔어요. 지금 자리대가. 네. 조금 더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15만원대 중반권역까지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15만원 정도 때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보세요? 네네. 빠지게 되면 15만원대 중초반권역까지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한 17만원 이 자리 17만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우선 롯데케미칼이 중요한 건 지금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들이 아니라 하단권역을 지지를 하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네. 두 번째 포인트는 움직이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때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5일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얘는 빠져버리게 되면 5일선이 저항이에요. 지금 계속 5일선만 부딪히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5일선을 안착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면 5일선을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대에서 이제 더 이상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5%가 조금 넘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네. 그럼 20%가 안 되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면 만약에 15만 5천 원짜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절반이라도 줄여놓으세요. 반만이라도 더 다 못 잘라낼 것 같으면 반만이라도 일단 줄여놓으세요. 그러면 줄이는 저기가 지금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5만 원대를 지금 빠지게 되면 전 지지라인이 한 15만 한 5천 원 정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대에서 한번 15만 16만 원도 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5만 5천 원짜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많이 빠지면 이거 15만 원도 깰 수 있어요. 그렇다면 네. 지금 만일에 손절을 하면 어떻게 자, 될까요? 어머니 네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수혜 때문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예. 근데 중국이 지금 지수가 올라가요, 빠져요? 빠지죠. 서서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얘네 수출입 물량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통신 쪽이라든가 화장품 쪽이라든가 내수 쪽에 있는 부분들 수입을 좀 많이 하거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화학 소재자로 얘기한 말이에요. 원자재 가격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요, 얘네가 중국 시장에 많이 진출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중국 쪽에서 자급자족을 하려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3개월 전에. 이미 3개월 전에 나왔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게 자동차 쪽이고 그 다음이 철강이에요. 화학은 제가 봤을 때 옛 영광 누리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저라면 저 종목 교체합니다. 저라면. 아, 진짜요? 예. 예. 그 부분들을 꼭 참고하세요. 아, 예.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성제약을 매수하셨어요. 5,880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동성제약 한번 봅시다. 5,880원. 뭐 잘 사셨네요, 일단. 근데,
이거는 전고점 자리대가 얼추 왔어요. 전고점 자리대가 얼추 왔는데 얘가 왜 올라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시장 진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거죠. 이거 대안주로도 많이 들고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많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전화 와서 상담해도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근데 많이 올랐어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이제 한 번쯤은 챙겨줄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5,800원 자리대에 얼추 매수하셨으니까요. 지금 자리대에 절반 정도 좀 챙겨주시고요. 나머지 물량만 좀 보세요. 나머지 물량은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가 6,800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넘게 되면은 이제 추세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절반 정도 챙길 자리고 6,150원 자리, 6,200원 자리대, 이 자리대 깨면은 일단은 전량 다 익절 처리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기업은행을 매수하셨네요. 16,400원에 30%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기업은행을 한번 볼게요. 16,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은 금융섹터들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21선 자리대를 지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16,000원을 기준 라인대로 좀 잡아주세요. 16,000원대를 기준 라인으로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6,000원 깨지면 무조건 다 익절입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니까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한 18,000원 언저리까지는 좀 보셔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2만원대 때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자리대보다 일단 18,000원 자리대, 그 자리대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NK를 매수를 하셨어요. 3,605원, 비중은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NK 한번 볼게요. 3,605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오늘 유상증자였단 말이에요. 그죠? 유상증자인데, 잠깐만, 보자. 3,605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요 자리 때.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차트가 조금 지저분하죠? 그죠? 요 크게 박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박스인데, 딱 매수 단가가 중간 라인대에서 딱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대가 얼마냐면, 이게 3,8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요 갭이 아니라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네요. 그러면 요 꼬리, 요 갭을 일단 메웠단 말이에요, 지금. 요 갭을 메워놓고 난 이후에 눌림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라면, 이거 한 번쯤은 되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쯤은 좀 되눌릴 것 같으니까 저라면 요거 절반 정도 챙겨줄 것 같아요. 한번 챙기고 3,600원, 3,700원, 요 언저리에 좀 다시 잡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요. 3,450원 깨면 전량 정리하고 3,450원 오면은 전량 정리하고 나머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시는 전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실적 볼게요. 일단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2분기 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년 동기 대비보다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일단 지금 작년 4분기 때가 상당히 적자 규모가 컸는데 부실을 떨어냈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라면은 단기적으로 좀 본다면 그냥 챙겨 볼 것 같습니다. 예, 챙길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멜파스요. 멜파스요? 네. 매수 단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640원에 20%요. 6,640원에 20%? 네. 자, 이 종목을 혹시 매수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최근에. 이 거래일 전에? 목요일 날? 네, 예, 예. 자, 일단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일단은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조금. 단기, 긴 게 아니라 네. 짧게, 그죠? 네. 짧게 보셨다라면 이거 5,900원 깨면 안 되는 건 아시죠?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네, 일단은 네.
5,900원 자리대가 깨게 되면 일단 이 주식을 다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좀 네. 해주시고, IT 부품주들이 지난주 막판 말경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후반부터. 네. 근데 그 이유가 3분기 때 실적이 최고치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멜파스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아, 예. 예. 근데 멜파스가 사실 좀 많이 뺏겼습니다. 2분기 때도 보게 되면 87억의 영업이익 적자, 당기순이익 112억 적자, 3분기 마이너스 7억 예상, 4분기 적자입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싹 다 적자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을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6,64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한 5%가 조금 안 되신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라면 그냥 이거 매도를 하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적인 모습도 이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손실 없이 정리를 하고 나오시고요. IT 중에서 다른 쪽의 IT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멜파스는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쪽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 태블릿 PC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감시 카메라에 들어가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오히려 네. 조금 더 위안을 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쪽이나 이런 쪽이 되겠죠. 아, 오히려 예. 저 만약에 IT 부품 쪽을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네. 만약에 IT 부품 쪽을 좀 생각한다면 그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위안거리가 있으니까 시장성이 또 다른 쪽으로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아, 네, 예.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등은 얼마쯤 나올까요? 반등 이거 나와도 한 6,700원, 6,800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네, 저라면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그래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자, 문자 한 종목 더 볼게요. 원익 IPS예요. 12,500원에 비중 20%를 매수하셨네요. 자, 원익 IPS 한번 봅시다. 원익 IPS를 보시게 되면 12,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수익 중이십니다, 일단. 자, 종고정권역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반도체 업황이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12,5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우선, 이 13,000원짜리 때, 12,900원짜리 때네요.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한 14,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세요. 한 1,000원 정도만 더. 지금 주가에서 한 1,500, 1,000원 정도 더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서 원익 IPS처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이렇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12,900원 요 자리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이제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지난주에 시장 좀 밀릴 수 있을 겁니다라는 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장 밀렸고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압축을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다시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좀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유 있게. 그리고 과도하게 막 갖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현금 만드셔가지고 다시 또 저가로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세요. 또 한 가지는 신용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신용 비중이. 그러니까 그 부분들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힘듭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조금 더 버티면 괜찮은 날이 분명히 올 거니까요.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